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이야기까지 모든 사연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직장 여성입니다.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오늘 새벽 6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올까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 한결이와 그의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저는 지금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어요. 50층 펜트하우스인데 제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산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시어머니가, 아니, 이제는 남남인 오진희 씨가 현관문 앞에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수진아, 문 열어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부터가 예전 그 거만한 톤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정말 문 열기 싫었지만 이웃들한테 피해 줄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오진희 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원래 4명이었던 거 알지? 너랑 이혼하고 나서 아들한테 증여했어. 그런데 한결이가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3년 전에 이혼할 때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 한결이는 옆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아, 정말 한 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안 그러면 제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한결이는 경기고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대학교 4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쭉 만나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사귄 거죠. 한결이는 정말 잘생기고 성격도 다정했어요. 건축 디자이너를 하는데 실력도 좋고 저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오진혜 씨는 대형학원이라는 사학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제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한결아, 내가 왜 이런 집 애를 데려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시집살이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 음식 솜씨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기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일 화가 났던 건 한결이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아무리 무시하고 모욕해도 한결이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좀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마마보이였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한결이가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이 불규칙했거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돈을 벌었는데 한결이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생활비는 거의 제가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건 며느리가 내조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억울했어요. 그때 저희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워 팰리스에 월세로 살았거든요. 보증금 3억에 월세 200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보증금 내주신 거였고요. 매달 월세는 제가 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면서 저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3년 차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결이가 외도를 했거든요. 회사 직원이었는데 젊고 예쁜 신입사원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한결이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결이를 추궁했더니 처음엔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 일을 말했더니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잘해주지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한결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내가 이해를 못해줬나 보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외도를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안과는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 그리고 한결이 외도까지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한결이 외도 증거가 확실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파일로 일부 증거가 있었어요. 소송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5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제가 한 일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를 사는 거였어요. 예전에 월세로 살던 바로 그 아파트 같은 동의 50층 펜트하우스를 산 거예요. 15억짜리 집이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랑 위자료 그리고 대출을 합쳐서 샀어요. 왜 하필 그 아파트를 샀냐고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차장까지 올라갔고 투자도 잘해서 자산도 많이 늘렸어요. 3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가끔씩 연락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수진아,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너무 매정하다,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신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만나자고 하기도 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회사에도 이 상황을 말해서 그들이 찾아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1년 정도는 조용했는데 가끔씩 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3년 만에 나타나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오진혜 씨가 하는 말이 이 집이 원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한결이한테 증여한 거니까 내가 써달라는 대로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인데요. 한결이는 옆에서 수진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제발 도와줘라고 하고 있고요. 무슨 프로젝트냐고 물어봤더니 건축 설계 일을 큰 걸로 하나 따왔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3년 전에 이혼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것도 제 집을 담보로요? 라고 했더니 오진희 씨가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야, 배수진.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 그래도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매정한 건 누구예요? 저한테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그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시집 와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왜 그랬겠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두 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한결이가 수진아,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외도해놓고 이제 와서 사랑했던 사이라니요. 사랑했던 사이가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괴롭히신 거예요. 그때 오진희 씨가 정말 악독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수진,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 집도 원래는 내 거였고 내 성공도 다 우리 덕분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이 저를 괴롭힌 건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 덕분에 제가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성공은 제 노력으로 이뤄낸 거예요. 두 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왜 하필 이 집을 샀을까?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제가 이 집을 산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죠. 저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진희 씨가 갑자기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수진,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내 사생활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고. 뭐라고요? 내가 회사 상사랑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내가 투자로 번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완전히 황당했어요. 제가 회사 상사와 무슨 부적절한 관계라도 있다는 듯이 말하고 제 투자 수익을 의심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런 소문들이 내 회사에 퍼질지도 모르지. 정말 악질이었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니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또 왔나 했는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김현우 선배였어요. 김현우 선배는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3살 차이 나고 지금은 서초경찰서에서 강력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다시 연결됐냐면 1년 전에 제가 스토킹 당한 적이 있거든요. 회사 앞에서 이상한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했는데 담당이 현우 선배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그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묵묵하고 듬직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 진짜 든든하게 도와주셨어요. 그 이후로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거든요. 오늘도 현우 선배가 근무 나가기 전에 잠깐 들렀나 보더라고요. 가끔 이런 식으로 안부 확인하러 오세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현우 선배가 거실에 있는 오진희 씨와 한결이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진 씨, 이분들이 누구세요? 아,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예요.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현우 선배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요. 오진혜 씨와 한결이를 번갈아 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함이 오진희 씨, 오한결 씨 맞나요? 두 사람이 당황하면서 네, 맞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현우 선배가 제게 수진 씨,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부엌 쪽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 이 두 분이 지금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사기 사건의 주요 용의자예요. 네. 무슨 소리예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해서 고액 자산가들한테 접근해서 대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이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사기범이라니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며칠 전부터 내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 여기서 만나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 그들이 한 행동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것도 제가 거절하니까 협박한 것도 다 사기를 치려던 거였던 거예요. 현우 선배가 저에게 혹시 이분들이 오늘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달라고 한 것부터 협박한 것까지요. 아,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당할 뻔한 거예요? 네, 만약 수진 씨가 대출을 받아주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 씨는 대출금을 혼자 떠안게 됐을 거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만약 그들의 말에 넘어갔다면 15억짜리 집도 잃고 대출금까지 떠안아야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현우 선배가 거실로 다시 나가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진혜 씨, 오한결 씨, 저는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김현우입니다. 두 분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완전히 당황하면서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요? 저희는 그냥 며느리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현우 선배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직원을 사칭해서 강남, 서초 지역 고액 자산가 20여 명에게 접근해서 총 5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CCTV 영상, 통화 녹취, 피해자 진술 모든 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오진혜 씨와 한결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현우 선배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진희 씨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배수진. 내가 우리를 신고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내가 경찰한테 신고했을 거야.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들이 사기범인지도 몰랐거든요. 현우 선배가 우연히 오신 거였는데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한결이도 수진아, 설마 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복수하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기를 치는 줄도 몰랐어요. 현우 선배가 두 분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수갑을 채웠어요. 그런데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오진희 씨는 저한테 계속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배수진, 너 두고 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정말 끔찍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한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우리가 이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는 정말 냉정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도해놓고 어머니가 사기를 쳐놓고 제가 냉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끌려간 후에 현우 선배가 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수사하고 있던 건데 오진희 씨가 주범이고 오한결 씨가 공범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사칭해서 고액 자산가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당신 명의로 대출 사기가 일어났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일단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돈을 빼내는 거죠. 그런 뻔한 수법에 사람들이 속나요? 오진혜 씨가 실제로 사학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말솜씨도 좋아서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 오한결 씨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신뢰를 쌓는 역할을 했고요. 그럼 오늘 저한테 온 것도 네, 수진 씨를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치려던 것 같아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같은 고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몇십억을 빼낼 수 있으니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현우 선배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기 조직의 본거지가 타워 팰리스였다는 거예요. 여기요? 네, 오진혜 씨가 이 아파트 다른 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사기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부터 이 아파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저도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오진희 씨 사무실만 감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수진 씨 댁에서 두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우 선배가 마침 오늘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속을 뻔했거든요. 수진 씨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 사건 수사하면서 피해자들 보니까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많아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명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에요. 대부분 50대 이상 자산가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오진혜 씨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타깃을 정하면 몇 개월간 그 사람 주변 정보를 수집해요. 가족 관계, 재산 상황, 성격까지 파악하고 나서 접근하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오한결 씨가 건축 디자이너잖아요. 피해자 집을 리모델링 해준다면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어머니인 오진혜 씨가 검사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발각됐어요? 피해자 중 한 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걸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신 거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죄로 기소될 거고 피해 금액이 크니까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이라니 정말 엄청난 처벌이네요. 하지만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진 씨는 오늘부터 경찰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런 조직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오진희 씨나 오한결 씨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수진 씨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오늘은 현우 선배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만약 다른 날에 그들의 공범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수사해 본 결과로는 이 두 사람이 주요 인물이고 다른 공범들은 단순한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들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사기범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수진 씨, 혹시 그동안 이 두 사람이 수진 씨를 괴롭힌 일들도 있었나요? 네, 많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해서 괴롭혔어요. 그럼 그것도 함께 고발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일들을 현우 선배에게 말씀드렸어요. 이혼 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 전화로 협박한 일, 오늘 집에 와서 한 말들까지요. 이 정도면 스토킹과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사기죄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정말요? 네, 특히 이혼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건 악질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후련해지더라고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 선배가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 씨,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오늘 제가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배. 선배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 피해 당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수사하던 사건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수진 씨가 무사해서 저도 다행이에요.
현우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1년 전 스토킹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선배, 사실 선배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선배 좋아해요. 1년 전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갑자기 고백을 한 이유는 오늘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현우 선배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수진 씨, 선배도 저를 좋아하신다면 사귀어요.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현우 선배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수진 씨를 좋아해요. 1년 전에 처음 다시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하지만 제가 경찰이고 수진 씨가 힘든 상황이어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선배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물론 현우 선배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오진희 씨와 오한결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요. 그 후 2주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오진희 씨와 오한결이는 구속 기소됐어요. 사기죄, 스토킹죄, 협박죄 등 여러 혐의로요. 검찰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8년과 6년을 구형했어요. 오진혜 씨가 주범이라서 형량이 더 무겁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오진혜 씨가 사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10년 넘게 여러 가지 사기를 쳐왔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요. 한결이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다. 나는 몰랐다면서 발뺌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국 자백했어요. 사실 한결이도 이 사기로 받은 돈으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동안 받은 괴롭힘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죠. 법정에서 오진혜 씨와 한결이를 다시 봤는데 두 사람 다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특히 오진희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 내 때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재판장에게 제지당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한결이는 저에게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하나요? 재판 결과는 오진희 씨 8년, 한결이 6년이었어요. 두 사람 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50억 원의 피해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요. 오진혜 씨가 운영하던 사학재단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요. 결국 두 사람은 재산도 잃고 감옥에도 가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이혼 후 지속적인 괴롭힘과 사기 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현우 선배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선배는 정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선배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선배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거든요. 3년 동안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평온해요.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도와줬어요. 사실 처음에는 창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들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위로해주더라고요. 특히 상사분이 수진 씨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회사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정리됐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생겼어요. 제 일도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오진희 씨와 한결이가 사기범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미웠어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3년 동안 괴롭힌 것도 오늘 집에 와서 협박한 것도 다 그들의 본성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화도 안 나요.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쁘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현우 선배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현우 선배와 함께요. 사실 선배가 며칠 전에 프로포즈 하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저도 선배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아요. 현우 선배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를 지켜줄 사람이거든요. 오진혜 씨와 한결이는 감옥에서 제 결혼 소식을 들을 텐데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 대한 원한도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복수보다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 생활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사랑하는 사람, 든든한 경제력까지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3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도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현우 선배가 없었다면 오늘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한 짓의 대가를 받게 돼요.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털어내고 현우 선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고 싶어요. 오늘 이 사연을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